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 야권의 몇몇 경기지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요.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공영버스를 확충하는 등 점진적인 공영화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상 대중교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가짜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김 전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고 버스 공짜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은 준 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천억 원이 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처럼 버스 공영제 문제를 둘러싸고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 판단 구하길 바라면서 정치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기자회견장입니다. 함께 하시죠. 그동안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접점도 없이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20만 원씩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기초연금 관련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파기니 발목 잡기니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어르신들께 서러움과 불만만 키워드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원만히 도출해 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그동안 여야 논의 과정을 토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입장은 7월에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법안도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4월 중에 원포인트 개정해서 7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70% 어르신께 2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을 확정하십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법 5조 1항 연금액 기준을 5%에서 10%로 올리는 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과연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즉각 불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내용의 기초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선 이런 조치 후에 곧바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향후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 재원 대책, 지급 대상 조정,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통합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금체계 개편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협의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법안이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연계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런 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면 그건 지나친 일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다고 말을 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총장.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죠? 네. 앞에 정치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근거는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차명계좌 얘기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거나 또는 그런 첩보를 들었다고 해도 경찰총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거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유죄라고 봤던 1, 2심 판단이 옳았다. 그러니까 징역 8월형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나머지 기간 지금 수감 중인데 나머지 기간 다 징역 살고 나오라는 얘기죠. 조현오 경찰청장 국록을 30년 가까이 먹으면서 경찰 총수라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감옥에서 한 8개월. 나랏밥을 참 오래 드십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접 조작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을 기도했던 김모 씨가 퇴원을 해서 검찰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데 입을 열었다고요? 네. 자살 기도 자체가 참 충격적이었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상해 정도나 상해 부위 이런 것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서 저것도 좀 일종의 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일부 맞긴 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검찰이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했는데 김 사장이라는 가명을 쓰는 국정원 직원이 문서 위조 3건에 모두 관여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김 사장의 지시성 부탁을 받고 동원된 거다. 나 말고, 그러니까 그 자살 기도한 김 씨 말이죠. 네. 나 말고 또 다른 현지의 협조자가 있는지는 나는 잘은 모른다. 그런데 검찰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란 사람, 김 사장이란 가명으로 통하는 사람은 중국 현지에 파견된 국정원의 직원,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밀명을 받고 파견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신분으로 근무하는 공개된 사람과는 다른 신분 상태인 거죠. 상당히 많은 이번 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정원 어느 선까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곧 소환 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모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물론 그 김 사장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개선상의 조직을 따라서 어느 선까지 관여됐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을 텐데 그 김 사장의 입에서 윗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해도 어디까지 입을 열지 사실 국가정보기관 근무 기관원들의 또 특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밀행성, 비밀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김 사장의 입을 과연 열게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의 진술을 받아내느냐 이게 지금 검찰 수사의 최대 초점 중 하나입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김 사장이 관리해온 현지 조력자이자 망원 이렇게 부르죠. 정보 갖다 주는 사람 망원입니다. 네. 이 압수수색도 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그 검찰의 국정원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원은 잘 협조해라 이런 대통령의 공개적 발언이 있고 나서 불과 6시간 만에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죠. 네. 지난번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국정원은 일단 기분은 불쾌했겠지만 그래서 좀 세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뒤로 조금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단 선양 주재 국정원에서 파견한 이모 영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네. 이 사람은 공증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 사장이란 직원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뭐 그냥 허위 공문서 뭐 이런 정도 혐의로 될 것 같고요. 국정원이 워낙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명단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명단 자체도 국가 기밀이긴 합니다만 대공수사국에서 지금 빚어진 일들이니까 명단은 알아야 누가 뭘 잘못했나 누구는 괜찮나 이런 걸 가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국정원 보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그랬는데 수사가 사실 어디 협조로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연탄 날르기 봉사활동 같은 거 아니잖아요. 네. 둘이 서로 협조하고 뭐 팀플레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수사는 수사죠. 근데 협조하라고 하니까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검찰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국정원 직원을 어렵게 불러와도 그냥 모른다 이렇게 그냥 묵비권 내지는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면 별 네. 조치가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탈북자나 중국 현지 협조자 등 뭐 지금 김 씨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들 입에만 의존하는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검찰과 내곡동 일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살을 시도했던 김 씨가 탈북자 브로커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네요. 예, 탈북자들 단체 등에서 나 저 김 씨 본 것 같다. 중국에서 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몇몇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공안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북한을 나왔어도. 근데 이렇게 중국 경찰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들 내가 힘쓰면 빼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자살을 시도했던 김 씨가 한 사람당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쯤 나한테 주면 공안에 잡혀있는 사람도 빼올 수 있다 이런 말도 뭐 많이 했었답니다. 네. 그리고 수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알선하고 편의를 봐주던 브로커 일을 하다가 국정원 직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는 북한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돈 받고 건네주는 이제 그런 망원 일을 하게 된 것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네, 사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잘라버리라 그런 거죠. 해임하고 사퇴는 많이 다릅니다. 네. 사퇴는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사표 한 장 쓰고 대통령이 그럼 집에 가 쉬시오. 그게 사표고 해임은 당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소. 목을 딱 쳐버리는 거죠. 그럼 뭐 퇴직금도 못 받고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좀 민주당도 사퇴를 안 하면 뭐 해임 결의안을 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독교 장로회 흔히 기장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네. 여기 좀 센 곳인데 여기서 그리고 참여연대나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렇게 이제 11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연대회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여기서 어제 한 목소리로 해임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도 받게 하자. 네. 사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룰을 어제 확정을 했는데 시끌시끌하네요. 예. 제주와 부산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원래 뭐 2대 3대 3대 2 그래갖고 대의원, 당원,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당내 경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취약지구라고 하는 곳, 제주나 호남 이런 곳, 자기 지금 새누리당 의석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은 취약지구다. 이런 곳은 여론조사 100%를 할 수 있다. 어제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이제 제주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돼 버렸는데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뭐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당론으로 보면 제주는 취약지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군민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무려 17,000명의 당원을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네. 고전까지는 새누리당 당원이 제주에 2,00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우 지사가 데리고 온 자기 편 17,000명이 오니까 한 2만 명 총중은 2만 명 총 당원 중에 17,000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했던 원희룡 전 의원으로서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서는 자기는 100전 100패다. 나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지도부에서 그래 그럼 제주는 100% 여론조사로만 하자. 그러니까 당원 이거 소용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군민 지사가 그게 말이 되느냐.
나 좀 싫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연가를 냈답니다. 지사가. 뭐 특별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탈당 가능성도 거론을 하는데 이 우군민 지사라는 분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성희롱 혐의가 문제가 돼갖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다가 지지자들을 이끌고 새누리당으로 들어갔는데 요번에 또 이래서 만약에 탈당한다면 참 정당 쉽게도 바꾸고 왔다 갔다도 잘합니다. 아무튼 원희룡 전 의원 어저께 제주 갔고 16일쯤 출마 선언하겠답니다. 네. 한편 부산에서는 현재 20%인 여론조사 비율을 좀 늘려달라 이러면서 권철현 전 주일대사 옛날에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었죠. 이 양반 여론조사 안 늘려주면 탈당도 고려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막 100%까지 해주는데 왜 부산은 좀 늘려주지 않느냐 이건데 뭐 명분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아마 요걸 늘리면은 자기가 좀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나 봐요. 네. 지도부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탈당하면은 조금 새누리당 후보가 분산되면서 표가 갈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모여갖고 권철현 씨 저 탈당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뭐 중립선언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구태입니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단 일부가 신당 지도부 참여 여부를 백지 위임했죠. 네. 지금 임기가 한 1년가량 남아있는데요. 새로 생긴 당에서 나 감투 안 써도 좋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 배려하려고 뭐 자리 다툼 이런 거 하는 것으로 비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말한 사람이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죠. 뭐 그러니까 일종의 신선한 선언으로 지도부 조용하게 잡음 없이 빨리빨리 잘 꾸려서 신당이 국민들 지지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당 창당에서는 역시 새정치가 핵심일 텐데 새정치 비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 첫 회의를 했는데요. 네. 첫날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썩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하늘 아래 완전히 새 것, 무슨 신발명품 같은 새정치에 관한 그런 게 나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민주당과 안철수 두 진영이 합의를 해서 김거성 목사, 투명성 기구 이끌고 있는 분으로 유명하죠. 네. 이렇게 뭐 이런 분 등에서 총 9명 전원을 외부 인사로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가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정치 세력의 연결고리니까 새정치에 대한 뭘 확실히 만들어 주시오 이러면서 새정치 비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백승원 변호사를 일단 위원장으로 뽑았고요. 네. 백 변호사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어제는 그냥 첫 상견례였다. 앞으로 어떻게 일하자 이런 얘기를 자유스럽게 했다. 굳이 얘기를 모아보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는 정치가 우리는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말 했답니다. 사실 뭐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동안 안철수라는 이름 때문에 새정치가 굉장히 흡인력을 갖고 있는 정치 용어가 된 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신발명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에 대한 인플레를 좀 걷어내자. 이런 것도 좀 설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친노그룹 신당 노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일부 냈네요. 네. 노선 갈등을 하자거나 이념 싸움을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지금은 엄격히 말하면 민주당을 탈당했죠.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로 뽑히고 나니까 뭐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서 탈당해갖고 국민의 명령인가 그것만 일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한 정책 토론회에 와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온 오프라인 결합을 신당에서도 해야 한다. 네. 오프라인만 갖고는 안 되고 온라인을 중요시하자. 사실 뭐 온라인이 중시된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요. 예를 들면 미국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핵심적으로 작동했던 MoveOn이라는 일종의 뭐 우리 옛날 그 노사모 이런 걸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런 거나 영국 노동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모델로 삼자.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문성근이가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재작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도 이미 들어있는데 새로 생길 당 이거 좀 신경 써달라 재강조한 겁니다. 온라인을 강조한 것은 일정 부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에게도 그 권리를 주자는 것으로 파장이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 재수 끝에 됐는데 첫 번째 아깝게 본인 생각할 때 근소한 표차로 떨어질 때 온라인에서 졌거든요. 네. 당원들 투표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를 상대로 이기고 있다가 온라인 거 반영하면서 한번 졌던 쓰라린 기억이 있어서 문성근 씨의 이 요청 내지는 제안을 새 당의 지도부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어쨌거나 온라인은 무시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